저는 이런 SNS 문제를 국제적인 어떤 이슈로 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이건 국제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 유튜브나 이런 SNS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좀 이제 예. 시정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안 그러면은 부정적인 그런 그 기능이 너무 역효과나 역기능이 너무 좀 많죠. 커져가지고 예. 오히려 이제 그 사회를 또는 각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예. 빠뜨리는 위험한 이제 도구가 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 시정 토크 5월 18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저는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8기로 어쩌다 보니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만수르 PD고요. 오늘도 김광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방송 중에 예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시정 토크 라이브 여기에서는 이놈 저놈 죽일 놈 살린 놈 뭐 이런 식으로 현 정부 욕하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걸 좀 얘기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한 주에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서 뭐 이거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소장님의 폭넓은 의견을 왕창 다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방송하다가 잠깐 나왔던 한국의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같은 SNS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실 게 있다고 하죠. 일단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네. 해볼까요? 네,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이렇게 매일 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보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일단 이제 뭐 예,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쟁 전략 일환으로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자체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뭔가 그 이용자들한테 좀 편의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추천하는. 예, 추천이라든지 뭐라든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같으면은 제가 무슨 이제 뭐 이제 과학을 딱 치면은 그거 관련된 이제 그런 동영상들이 쭉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껐다가 다음번에 키면은 그게 또 나와요. 예, 뭐 근데 올라온 동영상을 100이라고 치면은 한 8, 90개가 그거예요. 아, 맨 상단, 맨 위쪽으로. 그 다음에 또 껐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켜면은 여전히 그거 여전히. 홈 화면에, 선 화면에 예. 예, 추천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 주제들에 대한 동영상들이나 이런 글들을 예.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SS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좀 모아서 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편하기도 하고 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문제냐면 이게 뭐 개인적인 이제 억측이긴 한데 예. 이게 빠돌이를 만들어내는 빠돌이를? 예, 빠돌이를 만들어내는 문제 아, 어떤 게 만들어내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케이팝 음악을 이제 듣는다 하면은 그냥 케이팝 관련한 동영상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올라와요. 예. 집중적으로 올라와요. 클릭할 가능.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그런 플랫폼들이 SNS 플랫폼들이 내가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정을 통해서 그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에서 어떤 그 주제의 그 영상이나 글들에 열어봤는가 또는 이렇게 그 예. 글을 주고받았다든지 댓글을 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개인정보, 저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미 다 접속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 개인정보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쭉 해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그 SNS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이나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지식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고 싶은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좀 그 뭐 잘못 누르면. 이렇게 접속했던 또는 예. 열어봤던 그 주제 영상이나 어떤 글들과 관련된 것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안 그러면 제가 이제 따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그 검색을 하면 또 그것만 또 그냥 그걸로 도배가 돼요. 도배가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취미나 예. 어떤 뭐 관심사나 이런 걸로서 뭐 그렇다라면 그런 대로 또 넘어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뭐 물건 산다거나 이런 예, 정도는 예, 괜찮은데. 예. 근데 예.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그 다양한 소식들이나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어떤 그 이렇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어떤 콘텐츠들을 파잖아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그런 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윗이나 이런 것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체 그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런 SNS 플랫폼을 통해서 좀
얻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컨텐츠들이 차단돼 버린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문제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는 게 이제 이게 정치 관련한 분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치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패거리로 갈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제 평가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의견을 좀 알고 싶다. 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동영상을 열면 맨 그것만 아니면 내가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지지하는 동영상을 하면 또 지지하는 동영상만. 그러니까 이게 빠돌이를 가속하지 빠돌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보다 보면은 그쪽으로 몰아가 버리는 그 사고 방식이나 어떤 소식이나 정보나 컨텐츠를 완전히 편향된 걸로 몰아가 버리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의 위험성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확증 편향을 한다고. 그 알고리즘이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그 유튜브 계정을 열고 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글 동영상이나 어떤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알고리즘이 계속 이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 데이터로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시 계정을 오픈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들이나 정보를 준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문제. 굉장히 그래서 유튜브나 이렇게 페이스북 볼 때 불편해. 나는 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왼쪽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오른쪽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주제에 어떤 이슈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다양하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 특히 뭐 유튜브에서는 뭐 특히나 그렇고.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경우에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극단적으로 지금 치우쳐져 버린 게 이 SNS가 이제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주류가 되면서 더욱더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해졌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럴 수 있는데 유튜브는 이제 이렇게 이걸 갖다가 해놓으면은 자동 재생 옵션 같은 걸 켜놓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내가 특별히 클릭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올라오는 옵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에서는 그게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딱 들어가면은 저번에 봤던 글들과 그 뭐 주제 같은 게 쫙 나오고. 네, 거의 뭐 그런 쪽으로 휩쓸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가 맺은 친구들 옵션 그 안에서도 약간 그런 그다음에 친구들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봐서 이 사람은 좀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미 이제 빠돌이가 돼가지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친구 끊기라든지 팔로우를 취소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페이스북이 또 계정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축적해가지고 그런 이른바 그게 이제 내가 선호하는 콘텐츠나 어떤 글들이다라고 보고서 그 유형의 글들만을 또 막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그것이 아닌 것은 이제 광고뿐이에요. 광고. 유튜브는 이제 또 이렇게 어떤 내가 친구 맺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또 친구 맺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 맺기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그 편향성을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구독이란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나 물론 저는 이제 구독을 안 해요. 이순신 프로젝트는 하셨나요? 아예 그냥 지금 깡통 유튜브를 쓰고 있어요. 아예 그냥 편향을 제거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뜨는 거 있잖아. 뭐가 뜨시나요? 근데 내가 이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정 때문에 내가 본 것들이 올라와. 어차피 유튜브를 접속하려면 내 계정을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찾아보면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옵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하기가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깡통 형태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성이나 빠돌이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거, 트럼프 애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심화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것만 또는 자기끼리만 하는 거예요. 뭐 친구 끊기도 다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본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세뇌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다양한 생각이나 좀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들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내가 지금 뭔가 편향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아니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유튜브를 안 보면은.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냥 그런 식의 알게 모르게 돼서 그냥 자기 세뇌가. 그래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 익숙해져 버릴 경우에는 그와 다른 의견
언론의 어떤 그 컨텐츠가 올라오면 그걸 차단을 해버리려고. 싫어요를 예, 그러려고. 해요. 악플을 단.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이제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가 처음 이제 그 등장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순기능적 측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순기능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미디어라든지 어떤 미래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어떤 그 동인이 될 거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트윗이나 이런 것 SNS들이 등장한 후로 대체적으로 아직 10년이 채 안 됐죠. 됐나요? 가 2005년에 만들어진 거고.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된 거는 이제 10년 조금 넘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네. SNS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2010년, 이후예요. 예, 그렇죠. 2009년, 10년 이렇게 왜냐면은 보죠. 예. 왜냐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서 매출을 보면 알아요. 예. 그 전에는 그냥 별 볼 일 없고 적잖하다가 2010년 이후에 그냥 거의 수직 상승하다시피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년 남짓한 기간에 이제 이런 SNS들의 어떤 그 공과 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초창기 때는 어떤 그런 기존 어떤 이렇게 TV라든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TV 방송이나 이렇게 어떤 그 일방 통행식의 어떤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든 신문이든 라디오든지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일방적인 수용자거든요. 시청자거든요. 네. 원래 일방 통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문이나 방송이나 라디오나 뭐 이런 기존의 미디어 매체들이 있는 사람들이 목에 힘을 줬다 이거. 예. 근데 이제 이런 SNS가 등장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런 그 기존의 그런 미디어들이 이렇게 일방 통행식의 상명하달식 자기들이 어떤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기사를 이렇게 취재하고 해가지고 그걸 걸러서 자기들 시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시각에 맞춰서 일반 이제 사람들한테 내보내주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SNS가 등장하면서 그런 일방 통행식의 정보 전달, 일방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이제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영상이나 소식을 뉴스로 띄워버린다. 그게 이제 뭐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에 뭐 기자가 있다 한들 뭐 커봐야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불과하잖아요. 세상 모든 곳곳에 있는 그래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택도 없죠. 네, 상대가 안 돼버리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런 SNS의 출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랄까 미디어 부분의 민주주의가 미디어 부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기대를 갖게 만들어줬다 긍정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 남짓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부정적인 면이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앞서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부정적인 악플이라든가. 네, 이제 첫째는 악플도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 근데 악플이 늘어나는 것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SNS를 이렇게 누가 악용하냐면 국가가 또는 정치권이 또는 특정 세력이 이게 매크로 기능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한글로 쓰고 있으면서 악플을 달거나 막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로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걸 쓴 건지 아니면은 해외에 어떤 다른 국가에서의 어떤 국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국인인 것처럼 해서 가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선거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당장에 뭐 북한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악플이나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황당한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한국 국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지 아니면 밖에서 나온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한국 국민들한테서 이렇게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어떤 세력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가짜로 조작돼 가지고 대량으로 유포된 건지 뭐 이미 그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또는 이제 역으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서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식
공식적으로 거의 이제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렇게 밝힌 것만 해도 러시아의 해커라든지 아하. 아니면 그 중국의 어떤 그 집단이라든지 네. 어떤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군이라든지 어떤 네. 특수 기구라든지 이런 데가 조직들이 네. 이렇게 대량으로 그런 것들을 유포해가지고 한국뿐만이 예. 아니고 이제 전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팔의 댓글 이런 수준이 아니라 SNS에 그냥 예, 확. 예. 포털이라면은 네이버는 예. 거의 한국이잖아요. 갑자기. 유튜브, 유튜브, 구글 해도 구글은 국가마다 또 이렇게 예. 언어가 다르니까 예. 국가마다 또 한정돼. 근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저렇게 거의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동시에 그냥 다 쏟아져 나가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악플이나 이런 것들이 악용되고 또 이게 부정적인 면이 이제 긍정적인 보다 더 커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SNS들이 이거 장사 속으로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그 이른바 이제 컨텐츠를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만들어 띄우면 수익을 준다. 예, 광고 수익이 됐든 아니면은 저기 조회 1조회당 1원을 준다든지 이런 거 돈을 준다. 그래서 그 돈벌이 미끼를 던져놨다라네요. 미끼를 던져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게 없었을 때에는 초창기 때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유익하고 되게 이제 나는 이렇게 난 놈이야. 나 많이 알고 있어.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뭔가 정보나 이런 콘텐츠들이 많았어. 근데 이게 이제 돈을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버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직업화 되다시피 하고 이게 수익 창출 어떤 사업화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게 돈벌이를 위해서 되지도 않는 콘텐츠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지금 막 쏟아져 홍수처럼 쏟아져. 이제는 별 시끄러운 거 다 그냥 개인의 사생활이고 뭐고 자기 자식이고 뭐고 이거 하기 전에는 예. 예전에 뭐냐면 어떤 가족 얼굴을 찍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개인정보라 그래서 상당히 꺼려하고 그게 허락 없이 공개하면은 이렇게 문제 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사돈네 팔촌까지 다 그냥 자기 사는 동네 자기 집안 자기 생활 자기 하는 일 하루 일과 그냥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쓸데없는 그죠 이렇게 대표적인 게 먹방 같은 거. 직업이 그거면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평생에 직업으로 하냐. 그렇죠. 직업으로 삼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그냥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그나마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이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페이스북은 글씨를 쓰니까. 글씨를 쓰니까. 글씨를 쓰니까 이 글빨이 안 되면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물론 이제 페이스북도 영상도 있고 또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어떤 이런 SNS들이 어떤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역효과가 훨씬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악용되는. 이건 이제 근데 악용되는 게 이제 힘 있는 거나 권력이 있는 세력이 더 악용을 하기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이 악용을 해봐야 뭘 얼마나 악용을 해. 지가 댓글을 달아봐야 하루 몇 개를 달겠어요. 근데 그냥 몇백 명 단위, 몇천 명 단위로 그냥 어떤 국가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퍼뜨리는 걸 이렇게 댓글 달기나 영상 만들어갖고 막 뿌려대거나 막 해보면 어떻게 막아요? 그 다음에 그냥 미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 사람인 것처럼, 중국 사람인 것처럼, 일본 사람인처럼 하면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계정만 그냥 번호 바꿔가지고 그쪽 가서 그쪽 국가 계정을 만들어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져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면은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거의 상관을 안 하고 이제 거의 이제 폭주를 하는 상태까지 와 있어요. 이제 국가가 어떤 통제를 벗어나려고 이 자체가 이미 국가라는 개념 틀을 벗어나 버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다가 지금 전부 이렇게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막 세금 때리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미국 기업이니까 어차피 미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니까 내는데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다가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서 세금을 너 내라 하고 때리면은 미국이 또 발끈하잖아요. 아이고 너 새끼들 이놈들 너 왜 우리 미국 기업한테 세금 내라 그래? 라고 하는지 이게 좀 이제 복잡해져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지금 애매하죠 그거 진짜. 근데 하여튼 그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부작용. 왜냐하면 거짓 선동 조작이 다 이런 걸 통해서 SNS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SNS가 없었다면 문제가 뭐 이렇게 신문이든 방송이든 라디오든지 이런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나 누가 걸러져 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정보 소식이나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못 됐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런 SNS가 없어 실제로 러시아 게이트라는 것도 그런 거였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기존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으로 트럼프가 아무리 확장을 한다고 해도 걸러져가지고 한계가 원래 있는데 언론이 다 이렇게 SNS로는 차단을 완전히 해버렸을 거기 상당 부분을 차단했을 거기 때문에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제 이런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 뿌려버리고 선동이나 그 조작이나 거짓말들을 막 뿌려버리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하고 이렇게 짜고 친다든지 뭐 어디하고 뭐 짜고 쳐가지고 뭐 한다든지 해서 야 너 뭐 푸틴한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너 이렇게 러시아 제재 풀어줄게. 말하자면 러시아 게이트가 그런 거잖아요. 너 이렇게 나 좀 이렇게 선동 좀 해줘. 대통령 되게 선동 좀 해줘. 조작 좀 해줘. 뭐 이런 이제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선거 경우에도 이게 정말로 이제 일반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의 어떤 이렇게 그 여론이 반영돼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정치권이 형성되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카톡과 유튜브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저기 뭐였습니까? 드루킹 같은 거. 드루킹은 뭐 포탈이었든지 뭐 어쨌든 SNS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겠죠. 대깨문이나 빠돌이들 이렇게 요즘에는 카톡으로 돌리죠. 뭐 있잖아요. 뭐 선거 때만 되면 막 미치는 그냥 뭐 문자가 막 쏟아져 왔잖아요. 그 다 선거법 위반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초조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원칙이잖아요. 법으로 정한 룰이잖아요. 룰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제낀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런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깨문 출연이 되면서 그 전에 태극기 부대는 그냥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깃발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깨문들은 그 집단이거든요. 그게 능수능란한 집단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치 지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수구 꼴통이든 뭐 좌파 빨갱이든 뭐든 간에 지금은 그런 게 뭐라 할까요? 그 완전히 그 스스로 자기 세뇌가 돼버린 빠돌이 집단들에 의해서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정치권도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빠돌이들을 잡을까 혈안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뭔가 이렇게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접촉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런 SNS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차단이 됐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더욱더 자기 스스로 세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세뇌를 안 당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좀 이렇게 어떤 통치 구조지만 어떤 체제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빠돌이들은 북한보다도 더 심한 자기 세뇌를 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같은 편이 돼주지 않는 한은 그게 엉터리이고 말도 안 되고 설령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편이 돼주지 않는 한은 다 적이 되고.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이제 그 안에서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게 통하는 거예요. 조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김어준이라든지 뭐 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선동과 조작과 거짓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메인 화면에 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접촉 자체가 이제 접촉이 안 돼. 불가능해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심한 데가 한국, 그 다음이 미국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이제 그게 심각해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뭐 이런 인터넷 환경조차도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뭐 저런 것에 뭐 이렇게 신경 쓸 정도로 한국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도 많지도 않고 이게 이제 쾌거리가 돼갖고 이제 밥그릇화 돼버렸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짓말한 사람도 사기치고 앵벌이한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우리 편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되고. 특히나 한국은 속이 있어가지고 이게 속도가 퍼지는 속도나 이런 강도가 훨씬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카톡을 안 쓰거든요. 소장님은 카톡을 안 쓰시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동에 카톡을 딱 하는 순간 제 그 전화 그 번호 저장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뭐 온갖 것들이 그냥 오고 가고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민감하다 보니 카톡을 이제 또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이런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카톡으로 영상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안 네. 보고 있던 사람이 카톡으로 딱 눌러서 유튜브를 보는 순간 이제 거기에 포획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자동 재생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위에 그 첫 화면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 딱 물리면 이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 이제 그런 쪽의 케이스로 많이 이렇게 포획돼 있다고 보시면. 예전에 이제 그 다음에 아고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예. 포탈에. 그 아고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게시판에 네. 어떤 이제 이슈 주제에 관해서 글이 올라오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온갖 찬반 의견들이나 네, 막 글들이 거기.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차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또는 뭔가 이렇게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논쟁이나 그다음에 그걸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주제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대체적인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안 되니까. SNS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SNS 자체의 알고리즘 자체가 구조 자체가 네. 친구 또는 내가 이렇게 접속하는 컨텐츠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져 버리다 보니까 그 피드로 이렇게 앉아서 배달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다양성이 없어져 버렸어. 다양한 의견이나 어떤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찾아다닐 수가 없어지게 돼요. 예.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그걸 검색할 수도 없고. 검색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검색을 하죠. 그게 그러니까 또 관심도 없어져 버려 점점. 편한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 어떤 그 친구 몇 개로 돼가지고 이렇게 패거리가 된 이제 빠돌이가 된 상태에서는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놈인지 나쁜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나쁜 사람이나 그 나쁜 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왜 나쁜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패거리 안에서 저놈 나쁜 놈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비판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나쁜 놈이야라고 스스로 자기 생각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빠돌이가 돼. 문재인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문재인 이렇게 뭐 이렇게 달림이야. 계속 안에서 세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 봐요 좀. 안 본다기보다도 이제 경제적으로 지가 몰릴 때 몰리는 경우. 예. 경제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내 밥 먹고 밥 벌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저놈이 뭐 대통령 시켜주면은 좀 뭔가 잘한다고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몰리면 이제 욕이 나오거든요 본능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람 누구든지 간에 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첫째는 이제 뭐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다음에는 세상을 이제 비관하고 비판하죠. 대어 정말로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완전 세상이 완전 개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저놈 이렇게 좀 잘하라고 대통령 찍어줬더니 저놈이 완전 개판을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경제가 망가지면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고 위기에 빠진다라는. 그때야 이제 이미 이제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그 전에는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성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방법이 없는 것 같네. 그 유튜브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그 조회수만 갖고 광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조회수가 많으면은 알 수가 없죠. 광고 수 이게 무슨 뭐 쓰레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거 뭐 이런 거지만 지금은 뭐 여행이라고 하기도 뭐 여행 컨텐츠라고 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렇게 그 유튜버라고 하면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헛소리하면서 뭐 해외 돌아다닌다든지 뭐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생 조지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나라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여유로워지면은 어디로 가요? 잘 사는 나라로 가요. 좋은 데로 가요. 잘 사는 나라 좋은 데로 가서 일하고 거기서 취직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죠?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몸만 있고 하니까 못 사는 데로 가요. 못 사는 데로 가서 한국에서 했던 것을 가서 써먹으려고 못 사는 데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그 세계 여행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창기 때는 진짜 좋았어요. 도움도 되고 유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그 이상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로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그야말로 이제 그 조회수 늘리기로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이 유익하고 뭐가 관계없어요. 기행, 이상한 짓거리로서 하여튼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만 늘리면은 수익이 된다 이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게라도 해서 조회수가 늘어나면 광고 장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내용이 유익한지 어쩐지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유튜브 입장에. 오히려 유익한 정보나 도움이 되는 정보는 조회수가 장사가 안 되는. 그래서 얘가 쓰레기통이 돼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해결하려면은 유튜브가 그 수익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유튜브가 아니라 국가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수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각 나라가 그런 것들은. 예. 지금 근데 선생님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면서 너무 유튜브에 욕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지금 유튜브. 아니 이제 물론 예. 이게 유튜브의 컨텐츠가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아니고 사람들에게 좀 하면 좋.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체를 100이라고 치면 초창기 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막 95 이상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들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그 좋은 유익한 컨텐츠가 줄어들고 이런 무리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백해 무익한 그런 컨텐츠들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이렇게 의미 없는 컨텐츠나 그 쓰레기에 가까운 컨텐츠들이 뭐 한 60, 70 정도 되고 유익한 컨텐츠들이 한 30, 많아봐야 한 40 정도 되고 조회수도 많지도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의미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유튜브가 사실 뭐 여기 뭐 노딱이라는 제도, 노딱 아시죠? 노딱. 네. 노딱 뭐 이런 제도도 있고 우리 컨텐츠도 지금 차단하기도 하고 AI가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유튜브 전체 컨텐츠 안에서 한국어 컨텐츠가 상당히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필터링이 좀 덜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필터링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런 만드는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그 SNS 플랫폼의 플랫폼의 어떤 뭐랄까요, 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멜리티라고 하는 규범 플랫폼의 어떤 그 틀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권이나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건데 뭐 국제적인 어떤 의논이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SNS가 이게 완전히 각 나라 사회나 정치나 어떤 문화나 건전한 어떤 그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될 위험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엄청 많이 보시는 또 아니 저는 이제 예전에 자꾸 변하죠. 전에 이제 어떤 애들 열심히 하는 거, 그다음에 K-팝이 새로운 또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문화 컨텐츠의 어떤 그 문화 컨텐츠를 선도하는 어떤 장르로서 상당히 이렇게 좋다라고 또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는 스포츠 같은 거, 스포츠도 예전에 이제 뭐 피겨 스케이트라든지 김연아. 그다음에 이제 뭐 올림픽 스포츠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이제 천재적인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클 조던 이런. 뭐 그런 천재적인 그 영상들, 뭐 그런 것들. 왜냐면은 최고들이 뭐 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 우주 이런 우주는 너무 잠이 와서 우주 컨텐츠 보면은 해볼 만한 게 있는 걸 보면은 그냥 자버려요. 자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려스러운 게 이제 또 그 의학 컨텐츠들이 그것 좀 위험한 거 맞네. 의학 컨텐츠들이 또 막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전문가들 입장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뭔가 좋은 이렇게 어떤 정보를 컨텐츠를 제공해 준다라는 선의에서 이제 제공되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게 적어도 그 분야에서 전문 분야 또는 학계에서 공인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라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저거 이렇게 맞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다든지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막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의사라고 하면서 웃게 대한민국에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한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사람들 일반 사람이 말할 때는 의사를 그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의사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의사라는 일반적인 범주를 먼저 봐. 카테고리 안에. 의사야 하면 그냥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안 봐요. 그 사람이 홍길동인지 아닌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라고 이미 인식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어떤 인지 어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의사가 말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일반 사람이 보고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보고 마치 이제 또 자기가 또 그걸 그대로 받아 되풀이를 해요. 의사한테 들었다. 의사한테 들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되풀이하는 것의 근거가 의사한테 들었다. 방금 말한 그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또 지 멋대로 이야기. 근데 그 지 멋대로 이야기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목을 받으려고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른바 역사학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제가 무슨 법학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그 전문가들 집단이나 그 학계에서 검증돼 가지고 공인된 내용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다음에 공인되고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구분 지어줘서 이야기. 이건 자기 사견이라고 명확하게 구별 지어줘서 이야기해줘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역사학자다, 내가 법학자, 세계적인 법학자다. 그러면 법학계나 다른 어떤 법학자들은 다 쓰레기예요. 이 세계적인 법학자나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지가 최고야.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네. 뭐가 됐든 지가 최고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웃기는 게 어떤 역사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슈에 관해서 논쟁을 하려면 네. 같은 수준에 있는 법률가나 법학자들아 집단 사이에서 해야지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한테 와서 논쟁을 하려고 하고 잘난 체를 한다 이거. 그러려고 하고. 네, 그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한테 접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려면 예컨대 학계 정설, 공인된, 인정된 학설이나 이론과 자기의 어떤 사견 놓고 그다음에 학계 공인된 어떤 그 학설이나 이론에 입각해서 현실의 역사적인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네 개인적인 해석, 분석. 그러니까 그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지금 학계의 어떤 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어떤 이론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이론이나 이런 학설에 입각해서 지금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연구소에서 내는 경제시평이나 보고서들이 다 그런 식이죠. 다 그런 식이죠. 전부 그것도 주장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전부 그 할 때에는 그런 공인된 인정된 이론과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다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론에 따라서 해석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 왜냐하면 그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해서 이론으로서 현실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 찝어가지고 이론으로서 데이터도 분석을 해가지고 통찰력을 제공을 해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쉽게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 SNS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됐죠. 그러면은 일단 결론은 결론을 요약해 보자면 SNS가 그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알고리즘 그런 게 이제 정치 쪽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악용되고 있는데 그 한국이 특히 심하다. 일단 그런 말씀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거 말고도 SNS에서 그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른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뭐 유튜버나 뭐 이런 것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콘텐츠. 저기 뭡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수익으로 인해서 그 콘텐츠가 변질화되면서 이제 수익을 가지고서 엉뚱한 콘텐츠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인되지 않은 그런 소리들을 막 대중을 상대로 하고 전문가 안에서 하지 않고 이런 거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순신 프로젝트 유튜브가 모든 사람들의 메인 화면에 이순신 프로젝트 많은 이제 일반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공감하시고 참여하셔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어떻게든 다음 어떤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한다라면 저는 이런 SNS 문제를 국제적인 어떤 이슈로 좀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 유튜브나 이런 SNS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좀 시정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안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부정적인 그런 그 역효과나 역기능이 너무 좀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사회를 각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위험한 이제 도구가 될 생각. 이순신 프로젝트가 집권하면은 바이든 정부에게 연락해서 유튜브 좀 어떻게 하는 걸로 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